아산 신정호 공영주차장 증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비 증가에도 무사히 도비를 확보하면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 1997년부터 열린 백석 쿵캠프가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해 인성교육과 직업체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도로 통학을 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시민들은 정기 승차권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해를 넘겼던 아산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이른바 신정호 공영주차장 증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관건이었던 도비 확보가 완료되면서 시는 올 연말 증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1층 2단 규모로 건립된 아산 신정호 공영주차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증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충남도의 긴축 재정으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59억 원까지 상승하며 공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런 가운데 도비가 확보되면서 신정호 공영주차장 증축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확보된 도비는 모두 23억 원.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증축이 되면 현재 1층 2단 166면에서 3층 4단 332면으로 주차 공간이 2배 늘어나며 가림시설 등이 설치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비를 확보한 시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일부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늦어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축 공사 기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층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백석 쿰캠프인데요. 참가자들의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대학생 언니들이 비행기 안에서처럼 카트를 밀고 음료를 나눠줍니다. 기내용 구명조끼 착용법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강의실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됩니다. 선생님이랑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도 재밌고 항공에서 구명조끼 착용하는 거랑 산소 마스크 끼고 안전벨트 매는 활동이 재밌었어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마련한 백석 쿰캠프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운영자인 쿰장으로 참여한 재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 학부에 대한 전공 역량을 솔직히 활용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동체나 영역 활동에서 경찰학부 전공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인성의 중요성이 진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들이 좋은 꿈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이 캠프는 백석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헌혈자들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데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섰고 시 차원에서도 헌혈자에게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2일 14시 기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71분. 일평균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며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1분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아산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 광장에 세워진 혈액 버스 안. 체열 침대가 금세 찹니다. 전혈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헌혈에 동참한 공무원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어떤 헌혈 행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모든 직원분들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저희 아공로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도 헌혈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확보해 헌혈자에게 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올해도 우선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통해 헌혈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을 각 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회를 통해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 관계기관들의 협조 체계로 같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혈액 불황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가 지난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와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도내 기관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기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를 착공하고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560만 충청인의 통일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통일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행복도시 세종동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 단지 내 개별 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건축박물관은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해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박물관입니다. 천안시가 충남도와 함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시민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2년 동안 시범 운영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철도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 승차권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서 사용한 정기 승차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폐업을 앞둔 천안의 한 문구점 주인이 아이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신부동의 한 문구점입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가게 주인은 며칠 전 문구점 곳곳에 폐업을 예고하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구점의 단골 손님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하나둘 메모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과 예쁜 학용품을 사서 좋았다. 문구점이 닫는 날까지 많이 방문하겠다 등 감사하고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0일 문구점 주인 김성민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4일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맙죠, 뭐 이렇게 계속 찾아주고 그만두는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막 하니까. 네. 그냥 뭐 마음은 좀 씁쓸한데 또 좋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애들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함이 매서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병 선거구 차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대 총선에서 천안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박남주입니다. 저 박남주는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7대 8대 천안시의회에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전후 세대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군부 독재 때에는 민주주의를 꿈꿔왔습니다. 지속적인 정치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고픔도 극복하였고 민주주의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큰 아젠다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박남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4년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 입법이 없습니다. 이 근간이 되는 입법을 완성시키는 데 저 박남주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 천안병 지역구는 천안시 발전의 최초의 도시입니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가려운 곳을 고치고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새롭게 단장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요사이 참 많이 힘드시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민생은 어지럽습니다. 국방은 더더구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대결 구도만 가고 있습니다. 탐탁지 않고 보고 있는데도 속이 상하시죠? 이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아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따뜻하고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남주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박남주가 여러분과 항상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화이팅! 우리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종보의 한계 수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압 실린더 교체 등을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세계 수문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담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입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워져 있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보가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숨은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배관을 점검하고 하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3개 가동보에 대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수문의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동보, 그러니까 1번 수문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유심부이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내부에 그 물을 배수를 하고 3번 수문도 뭐 토사 제거라든지 실린더 그 점검 및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보 재가동 흐름에 정치권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련한 세종보 관련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다시 수문을 닫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조성된 보들의 수문을 닫아서 담수하면 멸종위기 흰수마자와 미호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수문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정상화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것은 물론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치단체들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기부금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도내 시군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1억 9,471만 원입니다. 2,027명이 참여해 평균 9만 6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1억 원에는 2배에 달하지만 다른 시군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산은 1,432명이 1억 2,713만 원을 기부해 계룡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도내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습니다. 반면 천안시 인구 6분의 1인 논산은 약 6억 5천만 원을 모금했고 예산과 공주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단체는 모금이 불가능해 대도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답례품과 홍보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향인들이 많이 시의 고향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조한 것은 아마도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래도 인구 비례로 아산이 좀 고향사랑 기부제에 커다란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또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에서 운영되던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여소가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대여소 일부가 천막으로 가려졌습니다. 티켓 부스는 물론 안내판 곳곳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인근 신정호 대여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는 굳게 닫혔고 대여소 전체에 차광막이 쳐졌습니다. 올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1월 1일부로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대여소를 공단 위탁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자전거 대여소를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의회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억 2,7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대여소 리모델링은커녕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위탁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관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재개는 아무리 빨라도 4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빛축제를 위해 이응다리 남측광장에 설치한 빛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되는 빛 조형물은 시민과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이응다리 남측광장과 수변공원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빛 조형물과 소나무 일루미네이션 등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며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동지역 중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며 시는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철거 후 해당 부지는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되며 신청은 아산시 건축과로 하면 됩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차량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감속 운행, 차간 안전거리 유지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